2022학년도 수능 대비 수2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봤을 때 1보다 큰 실수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fx, gx가 있는데 hx가 절대값 fx 빼기 gx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렇게 나온 차함수 해서 fx랑 gx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데 밑에서 잘 보면 지금 hx만 물어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차함수 느낌은 아니고 hx가 x 빼기 요렇게 된다 이 뜻인 거죠. 자, 그럼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친구 뭐다? 합성함수죠. 2차 함수 ax 제곱, 여기에 a의 x가 합성된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뭐 여기 다 들어가 있네. 큰일 났네. h ix 뭐 jx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가 hx는 절대값에 ix 안에 jx가 합성되어 있는 꼴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합성함수는 우리가 핵심이 뭐다? 자, 정의역은 hx의 정의역은 jx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hx의 치역은 ix가 결정한다. 치역, hx 치역을 담당하고 있고 hx의 정의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고 이제 중간 단계에 이 친구의 치역이 jx의 치역이 다시 ix의 정의역이 된다. 이렇게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만, 방금 말했던 이 세 개만 정리를 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볼게요. a가 2루트 2일 때 x축과 만난다 라고 했으니까 y값만 물어본 거죠. y값만 물어봤으면 2차 함수로만 풀어도 됩니다. 그럼 일단은 2차 함수를 저걸 하기 전에 ax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t가 0보다 크게 되죠. 그러면 마치 이제 치환을 해서 들어간다 생각하면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2, 이 2차 함수에 0보다 클 때만 쓴다 이 뜻인데, 자, y값만 볼게요. 우리가 x축과 만난다 하면 사실 이제 대칭 축이 중요하다 맞죠?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2. 그러면 a가 2루트이면 어떻게 된다? 이 친구가 딱 0이 될 때죠. 근데 이제 2루트이면 얘가 루트이니까 우리가 t가 0보다 클 때 라고 했으니까 뭐 충분히 들어간다 맞죠?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이제 접하게 되는.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난다 하면 주로 접한다 라는 표현이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은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a가 4일 때, 그럼 a가 4면 대칭축이 t는 이제 2가 되고, 함수값은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제곱 더하기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맞지? 그러면 x축이 뭐 대충 요쯤에 이런 식으로 있고, 자, 그러면 0의 위치는 0을 대입해 보시면 2다 항상 맞죠? 그래서 t가 0일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 조심해야 되는 게 x값입니다. x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hx가 hx2보다 크다. 이게 이제 x1이 분명히 작았는데 함수값이 커진다? 감소함수죠. 감소함수. 그러니까 hx의 형태를 이제 물어본 건데, 그러면 이거는 치역을 물어본 게 맞고 이건 정의역이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다? 이거 바로 2분의 1 제발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찐 x는 여기다 대입해야죠. a의 2분의 1승 요렇게. 그래서 이제 t가 루트 a 요렇게 되는 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a가 4일 때 루트 하면 이제 t가 2일 때죠. 그러니까 t가 2보다 작을 때 요렇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2보다 작을 때, 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얘를 가지고 절대값까지 해줘야 되죠. 그럼 요렇게 절대값을 해준다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hx가 될 텐데, 자, 2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됩니까? 2보다 작을 때 실제로 증가 구간도 있고 감소 구간도 있다 맞지?
그래서 얘는 틀렸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항상 감소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대충 보고 2분의 1 해서 요 함수에다 바로 2분의 1을 대입하시면 틀립니다. 그래서 합성함수 했을 때 이 정의역 진짜 조심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귿은 y는 1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나는 a 값이 존재한다. 얘도 이제 다시 y 값 물어본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2가 1이 될 때 해보면 이제 a 제곱이 4다 하면 a가 2일 때 딱 바로 나오죠. 그러면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니까 디귿이 맞다. 그래서 3번. 합성함수의 핵심은 hx의 치역을 누가 담당하고 있고 제일 바깥의 친구가 담당하고 있고 정의역은 요 안에 함수가 담당을 하고 있고 다시 전체 함수를 그릴 때는 이 친구의 치역이 다시 ix의 정의역이 된다. 이걸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될까요? 자, 그 다음에 30번. 자, 30번은 천천히 보면 자연수 a라고 되어 있죠. 자연수 a. 우리가 자연수면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럼 fx가 이렇게 사차함수가 이미 고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gx가 절대값 fx 빼기 a로 갈 텐데, 자, 여기서 gx가 직선 y 꼴 b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4점, 교점이 4개다 하면 그래프 그리기.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잘 보면 fx가 일단은 y 꼴 a랑 만나는 점에서 접어 올린다 이 뜻인 거죠. 차함수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fx가 그림을 그려놓고 마치 이제 대충 설명만 해드리면 절대값 fx 빼기 a라는 뜻이 우리가 fx의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치면 y 꼴 a가 여기다. 그럼 절대값을 하면 마치 a가 뭐처럼 x축처럼 이렇게 활용을 한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a를 기준으로 뒤집어 올리는데 a의 위치도 어딘지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y꼴 b도 위치를 모르죠. 그래서 그 만나는 점개수 할 때 우리가 9평 20번에서도 그 변형을 해줘야 되죠. 식 변형을 k만 남겨놓고. 그래서 얘도 절대값 그리고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스위칭을 합니다. 좀 바꿔줄 텐데 이 친구가 y꼴 b랑 만난다 하면 당연히 이제 원래는 그림을 y꼴 a 찾고 할 텐데 a가 지금 어딘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절대값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나나 즉 a-b, a 플러스 b와 만나는 점개수가 4개다. 요렇게 이제 풀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4차 함수를 그려보면 f'x는 그러니까 올해는 핵심이 이제 고지고대로 푸는 것보다 항상 해석을 먼저 해주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 6평 10번도 그렇죠. 6평 10번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러면 요거 그림 그릴 때 천천히 잘 보시면 3참수는 그 비율관계에 의해서 이거는 좀 잘 그리셔야 되는데 비율관계에 의해서 극대 극소 만난 점 이렇게 다 그어보면 1대 1대1의 비율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 핵심이 무엇이다. 그 요 가운데를 가로지르면 값이 같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x 값이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좁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3차함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4차함수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어느 극소점 또는 어느 극대점이 훨씬 더 볼록 튀어나가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3차함수 비율관계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 맞죠? 그럼 얘는 이 증가량만큼 이 넓이만큼 감소를 할 것이고 이 넓이만큼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에서의 극대점이 2에서의 극대점보다 훨씬 낮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다 맞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에서의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12 하니까 9. 0 대입하면 4.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48에 48에 48, 32, 36.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될 거고, 천천히 보면 우리가 A-B, A 플러스 B가 핵심은 뭐다? A 플러스 B는 A 마이너스 B는 사이 가운데 누가 있다? A가 대칭으로 있다, 맞지? 요렇게. 그래서 좀 더 그림을 그리기가 수월해진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4개라고 했는데 총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자, 첫 번째는 두 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뭐 이런 식으로 될까요? 이런 식으로 2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2개 뭐 상관은 없다, 맞죠? 그래서 어쨌든 2개 만날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3개 1개 이런 식으로 이제 3개 접해야 되죠. 3개는 3개 1개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제 3개 1개 될 수도 있고 4개 빵개 요렇게 될 수도 있죠. 4개 빵개 이런 식으로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경우를 이제 따져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아직 알 수 있는 게 3가지나 있다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해석하는 게 핵심인데, 절대값 gx 빼기 b, 절대값 gx 빼기 b를 봤을 때 얘의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개수 핵심이 무엇이다? 핵심은 첫 번째가 gx 빼기 b 자체 함수의 미분 가능성,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gx 절대값 때문에 gx랑 b가 만나는, 자, 우리가 아까 전에도 이제 절대값을 하면 어떻게 된다? 접어 올려진다 이런 식으로 됐었죠. y = a가 마치 x축처럼 접어 올라간다 이 뜻인 건데, 그래서 미분 가능성이 이제 판단이 되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도 핵심이 이 안에 함수 자체의 미분 가능성, 그 다음에 절대값 때문에 일어나는 거. 얘는 절대값 때문이고 얘는 자체적으로 미분 불가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절대값 뭐 V자로 돼 있는 친구를 우리가 y = b를 했을 때 예시를 들어보면 이 친구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제 완전 뾰족뾰족 이렇게 되죠. 원래 자체의 미분 불가능성은 1번이 되는 거고, 이 y = b랑 만나서 생기는 요 미분 가능성이 2번이 된다 이 뜻인 거죠. 될까요? 근데 얘가 총 4개랍니다.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그러면 하나씩 따져보면 우리가 핵심이 gx랑 b가 만날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gx랑 b가 만난다는 이제 가에서 판단을 한 거 남았죠? 그럼 얘는 이제 해석을 해보면 fx랑 a-b, a 플러스 b가 만나는 지점을 좀 조심해달라 이 뜻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절대값의 미분 가능성은 만나는 교점에서 어떻게 된다? 만나는 교점에서 이렇게 접하지 않으면 무조건 미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개짜리로 만나는 걸 판단을 해달라 이 뜻인 거고, 자체, 그러면 gx 자체의 이제 미분 가능성 fx랑, 그러니까 gx 자체의 이제 미분 가능성 절대값 fx 빼기 a 때문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fx가 a랑 만나는 교점, 그래서 결국 fx가 이 세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에서 판단을 해달라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했을 땐 핵심이 뭐다? 두 개를 가잖아요. 두 개를 가면 이미 어떻게 된다? 여기서 다 한 개짜리로 만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나기 때문에 다 부서집니다. 만나는 지점에서. 그래서 원래도 안 되는데 또 fx랑 a도 해야 되죠. fx랑 a도 해보면 가운데 꺼야 되니까 총 6개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두 개짜리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4개짜리 빵개짜리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a는 이미 35보다 작은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4, 0도 안 되구나. 결국 되는 게 3, 1밖에 없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1,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가 요 가운데 딱 위치를 하면서 자, 여기서는 접하기 때문에 미가, 여기서도 접하기 때문에 미가 하나, 둘, 셋, 4개 남았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36과 9의 중간이 2분의 45인데 요 가운데가 A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렇게 3개 한 개는 안 되고 언제? 요렇게 3개 한 개. 그러니까 A가 이제 자연수기 때문에 이제 짝수 더하기 짝수의 반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괜찮고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다 맞죠? 자, 그러면 A가 이 두 개의 반, 여기가 A 플러스 B, 여기가 A 마이너스 B, A이기 때문에 그럼 이 두 개의 반 하면 여기가 20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 구하라고 하는 게 A 더하기 B의 값이니까 바로 36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봤을 때 X축이 어딘가 막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X축 찾고 막 Y 꼴 A 찾고 B 찾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문제를 스위칭을 시켜주자는 거죠. A를 찾고 접어 올려가지고 막 그리지 말고 차라리 fx는 내가 그릴 수 있으니 그릴 수 있는 것과 그릴 수 있는 것을 비교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얘는 이제 y 꼴 a를 또 꺼가지고 또 접어 올리고 하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푸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요 친구도 좀 많이 중요한데 역함수 존재 조건이죠. 역함수 존재 조건이고,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가볼게요. 역함수 존재 조건은 무조건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x값 하나당 y값 하나,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라는 이제 범위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함수로 따져보면 x 하나당 y 하나가 되려고 하면 증가 또는 감소만 해야 됩니다. 즉 사이에 극대 극소가 존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사이에 극대 극소가 존재를 하면 증가와 감소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x값 하나당 y값 하나가 무너지죠. y값 하나에 대해서 x값이 두 개나 있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천천히 가보면 하나씩 판단할 겁니다. 구간 분리기 때문에 k랑 이 k가 있는데 0이 아닌 실수 k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림이 될 텐데 k가 그러면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될 텐데, 음수이면 어떻게 됩니까? k가 음수면 1보다 작을 때 극대 극소가 전부 다 포함이 돼버리죠. 이런 식으로. 왜냐면 1보다 작을 때 이 k랑 k, 이제 음수니까 이제 뒤바뀌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극대 극소가 1보다 작을 때 다 포함이 돼버리니까 k가 음수일 때는 절대 되지 않는다. 이 판단이 가능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양수일 때만 판단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이 친구만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위에 친구만 봤을 때 1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첫 번째 조건이 1은 무조건 여기 왼쪽에 있어야 되고 4는 요 무조건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왜냐면 4보다 큰 거 쓰고 1보다 큰 거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극대극소가 존재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위에 조건만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된다? 극대극소가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은 k가 1보다 크거나 같고 이 k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끊으면 증가 함수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 친구는 잘 보면 얘도 이제 해석하는 게 핵심인데, 자, 1, f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분의 그러면 3분의 4 마이너스 1이니까 4 마이너스 1분의 f4 빼기 f1. 직선의 방정식인데 1, f1을 지나고 4, f4와 기울기를 갖는다?
결국 1과 4를 두 개를 이어주면 된다 이 뜻인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좀 베스트입니다. 이것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얘가 이어질 텐데 이 두 개를 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양수. 그럼 기울기가 양수니까 3분의 F4 빼기 F1이 0보다 커야 되구나. 크거나 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 기울기가 0이 돼도 증가는 맞습니다. 근데 핵심이 뭐다? 1대1 대응이 안 되죠. 이렇게 돼버리면 증가 상태는 맞는데 x값 하나당 y값이 y값 하나당 x값이 너무나도 많다 맞지? 그래서 이제 등호는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f4 빼기 f1이 0보다 커야 되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대입하기 위해서 fx를 구해야 되는데 잘 보면 f'만 있다 맞죠? 근데 내가 지금 적분상수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적분하나를 봤을 때 핵심이 무엇이다? 그래서 f4 빼기 f1이 있는 거죠. 그 정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1부터 4까지 f 프라임 dx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대로 들고 올게요. 1부터 4까지 3의 x제곱 마이너스 3kx 플러스 2k제곱 dx. 그럼 이제 적분하면 x세제곱 2분의 9k x제곱 플러스 6k제곱 x 1부터 4까지. 그러면 이 친구가 66 4의 세제곱 64 빼기 1 63. 그 다음에 16 빼기 1 15 2분의 9 곱하기 15k. 그 다음에 4 빼기 1 3 18k 제곱. 자, 그럼 이 친구가 0보다 크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보이는 9로 다 나눠줍시다. 그 다음에 2를 곱해주고 그럼 4k 제곱 마이너스 15k 플러스 14. 딱 보니까 4,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그러면 K가 2보다 크고 4분의 7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공통범위를 해보면 1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작다. 이렇게.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딱 등호도 예쁘게 딱 잘 나왔죠. 두 개를 빼면 4분의 3 해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역함수 존재 조건 요거 한번 정리를 해둡시다. 자, 그 다음에 21번 요 친구도 잘 천천히 보면 절대값이 a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a보다 클 때 mx 플러스 n 이렇게 되는데 a가 0보다 크답니다. 그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랍니다. 그럼 천천히 가보면 이게 무슨 뜻인고 했을 때 그림이 상당히 그리기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0을 기준으로 a랑 마이너스 a가 있었을 때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는 fx로 타고 가다가 그 다음 바깥에서는 어떻게 된다? 연속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되죠. 이해될까요? 안에서는 이렇게 타고 가다가 다시 여기서 끊어져서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마이너스 a, ga 뭐 fa라고 합시다. f 마이너스 a와 a, fa 이 두 개를 이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럼 a가 1일 때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지나는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두 점 사이 기울기를 하면 또 실수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7이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 자, 그러면 2분의 두 개 빼면 26 이렇게 될 테니까 13
요렇게 기울기가 되겠죠. 두 점 사이 기울기니까. 그러니까 연속한다는 뜻이 이 두 점을 지난다. 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이제 A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제 핵심이 이게 기울기를 A에서 타고 그대로 가줘야 되니까 기울기도 같다? 결국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mx 플러스 n이구나 요렇게 될 거죠.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결과론적으로 만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a가 된다 이 뜻인 거죠. 그럼 여기서 a 구하는 방법이 또 이거 미분해가지고 기울기 구하고 하지 마시고 차함수 개념 fx가 요렇게 있고 직선 l이 요렇게 있다 하면 fx 빼기 l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1차 함수기 때문에 3차 항의 개수랑 2차 항의 개수를 절대 못 건들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차를 해도 그러면 차 함수의 가장 큰 장점은 교점을 쓸 수 있다 라고 되니까 올해 핵심 메타입니다. 그러면 근을 내가 이미 달고 있으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쓸 수 있다. 그러면 fx의 근이 원래 2가 3개 그래서 근의 합이 6인데 지금 a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a 2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에서 근을 하나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a 그래서 따라서 a가 6이 됩니다. 그 차함수 정의는 무조건 그 만나는 교점을 근으로 해서 식을 쓸 수 있다기 때문에 그 근의 합은 1차를 뺐기 때문에 최고차항 3차랑 2차는 근과 개수의 관계의 합을 결정하는 인자인데 1차 함수를 빼도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래서 a가 6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가는 거죠. 기울기 또 어떻게? 마이너스 6.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보면 미분 가능할 때 이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제 f 프라임 6을 해도 이제 기울기가 나온다 이 뜻인 거죠. 두 점 사이 기울기를 안 해도. 저도 맨 처음에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그 두 점 사이 기울기 하니까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해석을 했을 때 접선이니까 그러면 4, 4, 16에 48 그래서 기울기가 48이 맞다. 자, 그 다음 이제 저는 이 문제를 들고 온 이유가 사실 이제 디귿 때문인데 디귿이 좀 레전드입니다. 요거를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이 친구 잘 볼게요. 발견적 추론인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또 이건 뭘까? 로 했을 때 기억 니은을 활용해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얘를 잘 보니까 mx 더하기 n 이라는 요 1차 함수에다가 x는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한 거죠. 그러면 비교값이 똑같을 겁니다. 얘는 f'a에 x-a 더하기 fa 즉 뭐다? 니은에서 했던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 거다 맞죠? 자, 요렇게 하면 여기다 똑같이 x는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견적 추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요거 진짜 짱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시고 그러면 1차 함수의 마이너스 a에서의 함수 값을 물어본다 맞죠? 자, 그럼 잘 보면 여기가 a가 6일 때였죠. 그러면 천천히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울기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 기억 니은에서도 계속 기울기로 장난을 치죠. 그러면 다시 무슨 뜻인가 하면 a가 만약에 여기 있고 마이너스 a가 여기 있다 칩시다. 그러면 a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가 6일 때죠. 6일 때보다 작을 때를 해보면 두 개를 이은 그냥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이랑 당연히 여기에서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랑 난리가 났다. 이렇게 한 점에서 끄는 접선의 방정식이랑 당연히 누가 훨씬 더 기울기가 클 수밖에 없다. mx 플러스 n이 훨씬 더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a에서의 값이 항상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케이? 지금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어봤자 어떻게 된다? 접선보다 기울기가 항상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x는 a에서 함수값이 항상 그 접선의 방정식에서의 함수값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접선을 기준으로 여기를 6일 때라 해볼게요. 이 6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갔다 칩시다. 위로 올라갔다 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두 점을 이은 것보다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팔라지는 거죠. f'A
x-a 더하기 f. 접선이 훨씬 더 기울게 가팔라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a에서 이게 쭉 더 내려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mx 더하기 n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기울기 판단을 요구를 한 거구나 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6보다 작아야 되니까 자연수 a 개수는 5개가 맞는 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5번. 이 문제도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적 추론 좀 잘 정리를 해둡시다. 그리고 접선 나왔을 때 그 올해 사관 기출도 엄청 썼거든요. 이 차함수 정의를. 그러면 근으로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차함수가 근과 개수. 이거 진짜 좀 제발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21번도 사실 이제 합성 함수 남았죠? 얘가 대놓고 썼습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함수 정의 k가 고정이 됐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 요렇게 될 텐데, 자, 이것도 어떻게 된다? 결국 y 좌표를 물어본 거죠. y값. 그러면 다시 앞에 거랑 같이 정리를 해두세요. 요 합성함수랑. 다시 어떻게 된다? 결국 제일 바깥에 것만 쓰면 된다 이 뜻인 거죠. 그럼 제일 바깥에 걸 썼을 때 gx가 언제 0이 되는지만 보면 된다, 맞죠? 그러면 잘 보시면 얘가 0을 잡으면 x-4,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맞죠? 인수분해 능력치 중요한데, 그러면 g 합성 fx가 0이 된다. 아, 6평 22번 메타죠. 얘가 4랑 마이너스 1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6평에서도 우리가 이제 fx는 fx는 0에 서로 다른 두 식은 했을 때 알파, 베타 이렇게 잡고 x-fx가 알파, x-fx가 베타 해서 이제 만나는 점개수를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정리를 해둡시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문제가 뭘로 바뀐다? 아, fx랑 y = 4,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개수로 문제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문제만 한번 바꿔놓으면 시작이 됩니다. 이해되겠죠? 요거 한번 정리 잘 해두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된다? 결국 이제 fx만 그리면 된다 이 뜻인데, k의 부호를 내가 모른다, 맞죠? 그래서 k의 부호에 따라서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k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됩니까? k가 항상 이제 x가 k보다 클 때는 플러스로 나오니까 k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될 거고, k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니까 이렇게, k가 0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맞죠? k보다 클 때는 양수, 그 다음 k가 음수면 k보다 클 때는 양수, 이차함수 됐다가 다시 얘가 이제 뒤집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다, 맞죠? 그러면 천천히 이제 해볼게요. 자, 만나는 점개수니까 결국 이제 얘도 그래프를 그려서 가야 된다. 만나는 점개수는 웬만한 방정식 아니라 그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9평 20번. 자, 그러면 여기서 천천히 보면 k가 2로 고정이 됐을 때 만나는 점개수가 2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절지 마라. 자, 여기서 k가 2가 되면 우리가 이제 함수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니까 2분의 k를 해보면 이제 4분의 k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가 될 때 딱 여기가 얼마? 1이 되는 시점이니까 4랑 마이너스 1을 딱 그어보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2개일 수밖에 없다, 맞죠?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4개가 된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랑 비슷해집니까? 결국 이제 아까 전에 풀었던 이 문제랑 비슷하죠. 그래서 만나는 점개수 하면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꿔두면 엄청 편하게 간다는 거죠. 합성함수 무서워할 필요 없다. 이 정도 해석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지금 수투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hk가 4를 만족시킨다 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양수 1대겠죠. 그럼 여기서만 이제 집중해서 보면 4개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은 이미 음수 파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1개로 고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3개가 되어야 된다는데, 그러면 이제 극대값보다는 작으면 되죠, 4가. 그래서 k제곱 4가
4보다 크다. 왜냐면 같으면 두 개가 돼버리니까. 그럼 k제곱이 16보다 크다 하니까 k가 4보다 크다. 그럼 최소값은 사실 5죠.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디귿은 이제 3개를 만족시킨다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걸 살짝 지울게요. 3개를 만족시킨다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여기서 무조건 한 개, 이 친구가 접하면 되죠. 이제 3개가 되려고 하면. 그러면 k제곱이 4일 때, 그러니까 이제 얼마? 16이 되면 k가 4일 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4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2개, 1개 해서 3개. 그러면 여기가 또 얼마? 마이너스 4분의 k제곱이니까 k제곱이 4. 근데 k가 음수일 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와 4 두 개 합하면 2가 된다 해서 답이 3번. 이거는 이제 합성함수 해석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합성함수가 x축과 만난다 하면 치역이니까 gx를 기준으로 해석을 한번 하고 다시 fx로 돌아와야 x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맞죠? 되겠습니까? 요거 한 번 더 정리해 두시요. 이시요. 이게 무슨 말이?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좀 문제가 되게 괜찮은 게 새로운 함수의 정의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해보면 f'0가 제로인 4차함수 fx가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fx는 t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gt는 0이 된답니다. 근데 실근이 존재를 하면 4차함수가 실근이 존재를 하면 gt는 fx는 t의 실근의 최대값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해석만 해봅시다. 그냥 이차함수 하나 예시를 들고 굳이 4차함수로 예시 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 문제만 이해하면 되니까 여기가 뭐 3이라 칩시다. y = 3, 여기는 x = 1. 그럼 어떻게 된다? t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쭉쭉쭉 이렇게 올 때 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gt는 계속 0이 됩니다. 계속 0이다가 t가 3일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t가 3일 때 존재하면 실근의 최대값이죠. 무슨 뜻이냐면 GT의 치역이 fx의 정의역이다. 이 뜻인 겁니다. 다시 GT는 x값이기 때문에 GT를 대입하면 t가 나온다. 이 뜻인 겁니다. 즉 이 두 개 관계가 뭐다? 역함수 관계다. 이 뜻인 거죠. GT가 정의역, 그 치역이 fx의 정의역이 GT의 치역입니다. 될까요? 그래서 얘가 근이 된다. x값이다. 이 뜻인 겁니다. 이거를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이해될까요? 요거를 해석을 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해석을 해보면 t가 k일 때랑 30일 때 불연속이 된답니다. 그러면 대충만 판단을 해보면 방금 했던 대로 쭉쭉쭉 가보면 결국 갑자기 1로 탁 튀죠. 그 다음에 x값 따라갈 테니까 y = x 하면 이제 역함수 뭐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함수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핵심이 뭐다? 갑자기 뜬금없이 확 생겨야 된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잘 보시면 4차함수 개형을 그냥 만만한 걸 그냥 하나 그려보면 여기서 잘 보시면 쭉 가다가 t가 쭉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한번 불연속이 생기겠죠. 계속 0이다가 반대로 뒤집어지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실근의 최대값이니까 얘만 따라갈 거다. 맞지? 될까요? 그러면 연속이 불연속이 안 나오죠. 더 이상.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W 개형이 돼야 된다. W 개형이 돼야 되는데 극소가 훨씬 더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 요렇게 된다 칩시다. 이 경우는 아니긴 아닌데 자, 이걸 잘 보면 요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t가 계속 가다가 다시 어떻게 돼? 여기서 불연속이 되고 이건 잘못 그린 겁니다. 자,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얘도 계속 이것만 따라가니까 연속이 되죠.
극소가 오른쪽이 아래로 오니까 연속이 돼버린다 이 뜻인 거죠. 4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 극소에서 누가 더 밑으로 내려가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얘를 잘 보면 그림을 그려봤을 때 여기서 불연속 그래서 누구를 계속 타고 가다가 얘를 쭉 타고 가다가 다시 여기서 다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확 뛰어버리죠. 요로 될까요? x값의 최대를 써야 되니까 지금 만나는 교점의 최대값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구나. 요게 이제 추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t가 k일 때랑 30일 때 나는 지금 fx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t는 실제로 y 값입니다. 그럼 여기가 t k랑 30 이 뜻인 거고 gt의 치역은 다시 뭐다? gt의 치역은 fx의 정의역이기 때문에 k 플러스면은 마이너스 2다 하면 여기에 x값이 마이너스 2다 이 뜻인 거고 다시 gt가 다시 뭐라고요? gt의 치역은 실근 fx의 실근 x값이다. 30보다 클 때는 여기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f0가 0, f'0가 0. 그럼 여기가 0.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얘는 이제 근이 주어졌다 해서 차함수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미분계 수들이 다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f'x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최고차항 계수가 1이죠. 그럼 프라임을 하면 4입니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 이거는 진짜 제발 저거 해서 조랄사 해오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적분을 해야 되니까 전개를 해보면 얘가 요렇게 될 거고 그럼 x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적분을 해볼게요. 적분하면 이제 적분상수가 생길 텐데 1 대입하면 30이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k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되겠죠. 그럼 fx는 x 4제곱 3분의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c 그럼 1 대입했을 때 30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c가 30 그럼 c가 33 빼기 3분의 4 이렇게 적어 놓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f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k니까 k는 16에 마이너스 4분의 48 32에 4 16 더하기 c 그럼 얘 날라갈 거고 그러면 33에 3분의 36 하면 이제 얘가 12가 될 테니까 2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새로운 함수의 정의 이거 해석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제발 이거 한 번 더 정리해 두세요. 이 메타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0번, 21번 이 둘 다 차함수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천천히 보면 두 다항함수가 f'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fx, gx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이게 핵심이 뭐다? fx와 gx의 사이의 관계. 그래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절묘하죠. f0 빼기 g0 그러면 fx 빼기 gx를 한꺼번에 묶겠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h'x는 6x제곱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그럼 이제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2x 3x 마이너스 1 그럼 0과 다함수니까 3분의 1에서 극대극소 3차함수가 될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두 점에서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두 개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은 fx 빼기 gx는 0과 만나는 교점이 두 점이라는 뜻이고 hx가 결국 0과 만나는 지점이 두 점이다. 그러면 이제 0이 될 수 있는 값이 어디 x축이 여기 한 번 될 수 있고 여기 한 번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x축이 돼버리면 f0가 h0가 어떻게 된다? 0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사실 구할 필요가 없고 요때만 구하면 되겠다 맞죠? 그러면 3차함수 비율관계 바로 작성을 해주시고
0, 3분의 1. 그럼 두 칸 차이니까 여기가 6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식을 세워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1 될 테니까 hx가 최고차항 계수는 우리가 이제 얘를 적분을 해보면,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적분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최고차항 차수 계수. 아까 전에 이 전 문제 했을 때도 이 4 미분했을 때 4 안 나오면 이거 답 안 나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2구나. 그러면 2를 딱 적어주고 x 플러스 6분의 1에 x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아마 저거 최고차항 계수 고려 안 해서 엄청 틀렸을 겁니다. 그럼 0 대입하면 h0가 뜨끔뜨끔하죠. 그럼 27분의 1. 그래서 이제 답이 얼마? 28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차함수에 제일 중요한 거 사이 관계. fx와 gx 사이 관계가 나왔을 때 쓸 수 있고 근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도만 정리를 해 두셔도 됩니다. 자, 21번도 사실 이제 이거 평가원에 그대로 링크된 거거든요. 그럼 천천히 보면 fx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 자, 이게 무슨 뜻이다? x는 0, 여기 좌표가 0, 얼마다 라고 주어진 겁니다. 근이 주어진 거죠. 여기서 이제 근이 접선을 L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접선을 끄은 겁니다. 맞죠? 그러면 B랑 만났고 다시 이제 B에서 접선을 또 끄습니다. 또 C랑 만난답니다. 그럼 교점들이죠. 근데 LM이 서로 수직하고 직선의 방정식 얘가 y = x랍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 이 뜻인 거죠. 그럼 C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했으니까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뜻인 거죠. 그럼 천천히 계산만 해보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 근들이기 때문에 근의 합이 일정해야 된다 맞죠? 그럼 천천히 가보면 이 친구를 00 알파라 두겠습니다. 얘를 x 값에. 그러면 fx랑 l이랑 만나는 교점 이 00 알파. 그 다음에 fx랑 m이 만나는 것도 합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베타로 잡으면 알파 알파 베타 중근이니까 중근이니까 알파 2개, 여기는 중근이니까 0이 2개. 그러면 이제 얼마?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을 세우기가 되게 용이해지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알파 콤마 알파 이렇게 된다 맞죠? y = x 위의 점이니까. 그러면 이 친구 직선의 방정식이 알파 콤마 알파를 지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알파 될 거고, 그럼 차함수 두 분만 딱 쓰면 되죠. fx 빼기 x를 했을 때 최고차항 계수 얼마? 1이라고 했으니까 최고차항 계수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2알파는 x제곱 x 마이너스 알파. 차함수는 무조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 두 문제 무조건 풀어 보셔야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평가원에서도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전개를 합니다. 개수 비교법. 그러면 이제 얘를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합차 먼저 써주고, 그러면 x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x제곱 그 다음에 이 친구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x 플러스 알파 세제곱. 다시 이 친구도 정리해보면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x제곱 그대로 넣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알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요 두 친구가 같아야 되죠.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1 알파 제곱이 2. 요 두 친구도 같아야 되죠. 알파가 0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알파 제곱은 2 똑같이 나온다 맞죠? 그래서 알파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2 이렇게. 그럼 이제 끝이죠. 마이너스 루트 2에서의 미분계수를 물어본 거니까 그럼 그대로 미분하겠습니다. f'x는 3x제곱 2 루트 2x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루트 2 대입하면 되니까 얼마? 6 플러스 4 마이너스 1 해서 답이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함수 정의 이거 쓰는 거 좀 잘 정리를 해둡시다.